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음식 밥만 잘 먹어도 약이 부럽지 않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기 써 밥이 있어요.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음식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나도 몸에 좋은 거 자연식 위주로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 자연주의 식단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이점이 하나서 자연식 밥상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럼요. 하지만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여의관만에서는 자연식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주의 밥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배우에서 자연식 주의자로 돌아오신 분이죠. 문숙 씨 함께 하고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시다. 자, 한국 식영양연구소의 심선아 소장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식을 배워서 실천해보고 싶은 우리 방송인 황은정 씨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문숙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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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까 전에 저 KBS 방송국 딱 들어오시는데 복도에서 남자 스태프들이 전부 다 야 문수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황은정 씨 올 때는 어때요, 스태프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안 들여보내줘요. 근데 약간 부장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문수 선생님 오셨다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아니, 선생님을 딱 뵈면은 이제 자연식을 하셔서 그런지 미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맑다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기운이 맑은 기운이 맑아요. 굉장히 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자연식이라는 게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어떤 건가요? 그 자연식이라는 거는 이제 말과 그대로 그 자연적인 그 식품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그 반대말은 이제 가공 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봉지를 뜯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이 아직도 묻어 있는 그리고 그런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으로 밥상을 만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채식 같은데. 그러네. 아니, 심 선생님. 네. 지금 자연식과 채식 비슷한 네.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채식이나 자연식이 거의 같이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조금 구분을 해보면 우선 채식은 식재료의 선택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거가 좀 더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꼭 동물성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배제는 하지 않아요. 단 자연식에서의 동물성 식품은 그냥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대량으로 길러진 동물들은 사실 거의 먹질 않고 자연 방목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동물들은 먹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걸 먹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채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리 방법이 있어서도 자연식은 가능하면 원식 재료를 정제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도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으면서 어떤 조리 방법을 최소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소나 생명력을 그대로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부들이 요리를 안 하고 더 편해지겠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 거친 음식 그대로 먹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 선뜻 그게 될까? 왜냐면 현대인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뭐 냉장고만 열면 그럼. 뭐 버터에 네. 라면에 뭐 통조림에 없는 것이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황은정 씨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자연식에 대한. 사실은 저는요 그 봉지 쭉 뜯어가지고 물만 넣어가지고 끓이는 그거를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때 그 무슨 생식 그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신선한 쌈 채소랑 오이, 당근 그리고 생쌀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숟가락 날라오는 줄 알았잖아요. 자연식 저는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워요. 오늘 좀 그래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자연식 밥상 이런 게 우리 문숙 씨를 통해서 되게 많이 그럼요. 알려졌거든요. 맞아요. 홍보대사세요? 예, 실제로 지금 자연식 주의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 우리 몸이라는 거는 아직은 네. 몇만 년 전서부터 뭐 우리 몸 자체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DNA에 자연적인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것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도 몰랐죠. 어렸을 때는 뭐 햄버거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그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심각하게 아프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아프다는 거는 그냥 운이 없어서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감기 기운이겠거니. 그냥 뭐 감기니까 뭐, 스트레스겠거니 저는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려서 나도 걸렸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막 하죠. 그렇게. 그래, 근데 엄마가 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항상 이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바이러스를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나의 면역성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성을 받쳐주고 가장 그 나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자연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식을 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배우고 그리고 하게 되었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내 몸에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을 해 보신 결과 그 전과 후 좀 어떻게 다르세요? 아, 당연히 다르죠. 아주 크게 다릅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얼굴이 붓느냐 아니냐. 또 아니면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의 후유증도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우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안 마시는 거에 따라서 나의 그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끼에도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이 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채식 위주로 먹어봤거든요. 채식만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중단했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채식을 하면 채식을 하셔도 좀 더 영양의 균형 있게 하셨으면 좀 기운 빠지는 걸 좀 덜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환자들을 만나는 식이요법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몸이 좋아질 때는 자연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의 변화가 빨라요. 특히 이제 만성질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사실 요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질병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사의 패턴이나 음식의 종류를 바꾸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 이상 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자연식은 고사하고 집밥이 굉장히 건강식처럼 그냥 집밥만 먹어도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집밥에도 생각도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그래도 그게 나아. 그렇죠. 그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자연식하고 사실 거리가 멀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면 어때요? 뭐 간도 세죠. 그다음에 양념도 많이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뭐 화학 조미료들 많이 들어가죠. 이게 한두 끼는 괜찮지만 이게 좀 장기화되면 가볍게는 두통, 소화불량, 뭐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지만 이게 조금 장기화되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장님은 채식하세요? 채식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채식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자연식 가깝게 하고 계시는 네네네. 거군요. 이제. 올해는 기필코 이 자연주의 밥상을 나도 좀 차려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 건강을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나도 자연식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정말요? 문숙 선생님께 그 비법 배워볼게요. 궁금하다. 자, 예. 선생님 첫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는 자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식품입니다. 통식품. 그게 바로 그 가공식품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맞으실 거예요. 되게 그 봉지를 뜯지 않아야 되는 네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식품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근이라면 당근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당근 칩이라든가 뭐 당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일단 그게 자연식이라고 할 수 당근이 잘 없습니다. 보존돼 있는 당근. 그렇죠. 당근인 걸 알아볼 수 있는 당근, 시금치면 시금치인 시금치. 강화만 되는 얘기군요. 아니 그렇죠. 저는 통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시금치도 시금치 이파리를 먹고 뿌리가 조금 달려 있잖아요. 그런 그것도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 그걸 다 조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모습을 다 보존하고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에서 통조림 음식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그 통 음식이 지금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양학적으로 어떤가요?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하죠. 그러니까 훌륭해요. 통음식이 가공음식과 반대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음식의 반대말은 정제음식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정제음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그렇고 뭐 채소도 그렇고 곡류도 그렇고 통음식이라고 하면 껍질, 뿌리, 그다음에 줄기, 잎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매. 그래서 독성만 없다면 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통음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껍질 우리가 주로 버리는 게 껍질이나 뿌리 부분을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껍질이나 뿌리 부분에 식물성 어떤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미네랄들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그 일본 어떤 분이 그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씩 먹는다고 네. 껍질도 안 까고 다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그렇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제 음식, 우리가 즐겨 먹는 정제 음식은 어때요? 일단 입안에 넣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워. 맛은 좀 달고 이렇거든요. 근데 통음식은 입안에 넣으면 식감은 거칠고 맛은 좀 쌉쌀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 이것만 하면 나도 자연식 밥상 차릴 수 있다. 두 번째 법칙은 뭔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제철에 나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을 선호해서 그것만 맨날 먹는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운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가끔 먼 데서 온 과일, 비싼 과일들이죠. 그런 걸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늘 먹는 음식은 저희 땅에서 나는 물이라든가 음식을 먹고 제철에 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푸드 마일리지라 그래가지고 네, 네.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음식이 이동한 길이가 길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그렇죠.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특히 그냥 어렵게 말할 거 없네. 신토부리. 신토부리 그죠? 맞네. 그냥 그렇죠. 신토부리. 그렇죠. 네. 특히 물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물을 먹어야 우리 면역성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꿀도 그렇죠. 그 50km 이내에 있는 그 반경에서 자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그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그 점점 더 슈퍼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더 살아남는 방법은 면역성밖에 없습니다. 네, 통음식과 제철 음식에 이어서 자연식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법칙 이제 뭔가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거. 네, 채식이 전부 자연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채식을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네. 과정에서 그냥 고기를 뚝 끊어버리면 영양실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을 못 하잖아요. 오래 지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연식으로 점점 그 변화를 주느냐 이 과정에서 네. 그 오행의 베이스를 둔 기운이 전부 맞는 그 기운을 맞춰서 먹어야지만 그 무리 없이 그 자연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게 음식에 뭘로 식재료 뭘로 나타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 화, 토, 금, 수인데요. 5가지인데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다 외우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수금토 이렇게 5일 동안은 자연식이라는 얘기에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5가지 기운에는 5가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컬러 푸드.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색깔을 한 끼에 다 먹던가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는 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5가지 색깔에는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을 가지고 있다든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제 쌉쌀한 맛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5가지 색깔마다 5가지 막 기운이 있고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식물성 식품들, 뭐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5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5가지인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색소들이 이런 색깔을 내는 거고 이 색소들이 특별한 어떤 효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먼저 녹색 채소 하면 보통 우리가 시금치 또는 뭐 브로콜리, 쑥갓, 미나리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먹잖아요. 여기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또 신경을 정화하고 이런 데 해독에 아주 도움이 돼서 특히 한방에서는 이것을 녹색을 간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적색은 붉은색.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토마토라든지 또는 뭐 고추라든지 오미자라든지 또 수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라이코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아서 실제로 한방
한방에서는 굉장히 심장에 좋은 칼라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색은 우리가 쉽게 많이 먹었던 당근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오렌지나 귤 같은 이런 과일들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색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소화기나 호흡기 같은 점막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요런 때 상당히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한방에서도 비위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채소, 사실 한국 사람들은 흰색 채소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죠. 무라든가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채소들이 주로 흰색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 색소가 굉장히 항염증, 항균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한방에서는 폐에 특히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칼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검은콩이라든지 검은깨 그리고 흑미 뭐 이런 그 식품들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이게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만 특히 이제 혈관 계통에 상당히 좋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좋아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굉장히 신장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칼라를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우리가 칼라를 좀 섞어서 드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냥 밥이면 밥이지 자연식은 또 뭐냐? 이런 뭐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숙 선생님께 정말 본격적으로 좀 배워볼 텐데 그래요, 제대로 배워봅시다. 우리 밥상 중에 어떤 것만 바꾸면 자연주의 밥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바꾸면 될까요? 다 바꿔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밥상은 이미 자연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밥상이에요. 우리 밥상은 거의 햄인데요? 조용히 말고 우리 전통 밥상. 어머니들 밥상. 전통 밥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이 자연식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에는 맞아요. 그 이미 전통적으로 그 자연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아주 근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 같이 고수는 아니니까 한 몇 가지 이런 것만 바꾸면은 오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힌트를 주신다면 뭘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 어린 사람들이 네. 그 저의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아이를 길러봤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오늘은 뭘 먹나? 그런데 뭐 자연식 먹어라, 좋은 거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근데 자연식이라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식을 먹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가 피곤할 때 그걸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사탕을 먹었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그 나중에도 그 자기 몸이 불편할 때 그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식을 이제 주는 게 중요한데 우선 굉장히 쉽다는 거.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우리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메뚜기 잡아먹었잖아요. 자연식이네요. 자연식이야. 어렸을 때 메뚜기 엄청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연식이다. 아니 근데 그게 요즘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식용곤충. 단백질이 높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말을.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연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들은 무엇인지 네. 우리 문숙 선생님 모시고 요리 배우면서 자연주의 음식 배우면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연주의 밥상을 우리 문숙 선생님께 직접 배워볼 텐데요. 주부 대표로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서현영 주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현영 주부님, 평소에 자연주의 밥상에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챙겨야 할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조리를 간단한 걸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걱정은 되는데 막연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은정 씨. 네, 저희 남편 윤기현 씨가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예요. 요즘 들어서 힘도 점점 빠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 밥상 제대로 좀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산다. 문숙의 자연주의 밥상 첫 번째 배워볼 요리는 통곡물을 활용하라. 검은콩 현미밥입니다. 현미밥. 네. 저는 이제 그 통곡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주식이냐가 이게 이제 그 육식이냐
아니면 곡물이냐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미를 드시니까 그 쌀을 드시니까 네. 그 쌀 중에서도 그냥 흰 쌀보다는 현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쌀이라는 건 씨거든요. 그래서 씨는 싹이 돋아날 수 있어야지만 그게 통곡물에 속합니다. 발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깎아버린 쌀은 그러면 싹이 못 나나요? 가공쌀에 속하죠. 죽어 있는 쌀이 백미는? 그렇죠. 그래서 백미는 자연식에서 속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현미를 드시는데 현미라는 게 이제 1분도 뭐 이렇게 한 번 그렇죠. 깎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5분도 정도를 깎아달라고 하시던가 그러면 쌀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깎되 쌀눈은 붙어있는 상황. 그리고 가지고 와서 밤새 불린다. 그래서 이 불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화를 하는 상황을 말하죠. 네. 그래서 충분히 불린다. 예, 불린 쌀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미도. 콩을 쓰는데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네. 그럼 보통 맛있게 먹으려면 얼마나 불려야 돼요, 선생님? 시간으로? 시간으로 최소한도 7, 8시간이니까 7-8시간 이상. 최소한도 7, 8시간이 지나면 그 보호막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불리면 되고 저녁에 먹을 건 아침에 나갈 때 얼른 그렇네요. 물 벗고 나가면 되죠. 네. 그냥 일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불리는 건 항상 일상이. 콩 하나, 뭐 곡물 하나는 항상 불리는 게 항상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곡물이 어디에 좋은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거는 곡물 하면 밥이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 B군이 바로 현미에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먹은 밥을 잘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백미로만 해서 밥을 해서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양을 다 채우려면 백미를 22그릇 정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들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100% 현미 또는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현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와, 그럼 이제 밥 짓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네. 순서대로 좀 알려주세요. 밥을 지을 때는 이제 우둑우둑 잘 씻은 현미를 우선 이렇게 안 치시면 돼요. 안 치시는데 흰 쌀과 물은 1대1이지만 현미를 하실 땐 1.5대 1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부으셔야 해요. 선생님 근데 지금 돌솥밥을 하실 건가요? 네네. 이제 여기다가 해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밥통들이 좋은 게 나와서 그냥 밥통에 써도 돼요. 네, 꼭 이렇게 하시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 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요즘 뭐 밥통 아무데나 이게 잘만 전기밥통. 불려져만 있으면 예. 전기밥솥에도 너무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그 대신 콩과의 비율을 잘 섞으시면 네. 되는데 콩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콩이 아미노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시는데 특히 이 콩에 들은 아미노산은 불완전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쌀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 단백질로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쌀은 콩이에요, 항상. 쌀을 먹을 땐 콩과 같이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늘 되겠습니다.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그렇죠. 쌀은 콩.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시마를 그 한 조각 넣어주죠. 다시마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콩과 쌀은 산성식품입니다. 이 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인 다시마 한 조각을 넣죠. 먹을 때. 네. 그리고 밥이 또 맛이 있고 소화가 잘 돼요. 야, 그리고 저는 이거 밥을 육수만 알칼리성을- 냈지 밥할 때 얻는 거는 일식 빼고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다시마가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다시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네랄이 많아서 특히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많아서 알칼리성 식품인 것도 맞고요. 그 현미밥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조직이 좀 단단할 수 있는데 다시마가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흡수도 조금 늦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밥에다가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 밥물을 재야 되잖아요. 밥물은 예. 1.5배 정도를 부으면 1.5 배.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기밥솥을 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대로 부으면 됩니다. 네. 저희 집 밥솥으로는
현미밥은 40분, 일반 밥은 30분 뭐 이렇게 돼요. 최소한 40분에서 45분 그렇죠. 정도를 해야지 현미밥이 제대로 됩니다. 네. 그래서 현미밥이라는 거는 그 슬로우 쿠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슬로우 푸드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푹 천천히 익히면 익힐수록 조금 더 우리 몸에 그 소화도 잘 되고 흡수력도 강해지고 네. 그래서 좋아집니다. 저희가 밥을 돌솥에 지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열어볼까요?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먼저 해봤는데요. 와, 김 이거 좀 한번 보세요. 어떡해. 와, 이 김 야, 몰몰 나네. 김에다가 간장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금방 뭐 간장 올려서 먹으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그 자체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다른 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급할 때는 여기다 그냥 간장만 넣어서 김치 한 조각이면 한 끼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밥 하나만으로도 그냥 요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잘 지은 밥만으로도. 배워야 산다. 문숙의 자연주의 밥상 검은콩 현미밥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음식입니다. 소금을 바꾸자. 채소 전골. 자, 그쪽도 같이 한번 시작해 주시고요. 예, 선생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우선 물을 얹은 다음에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먼저 넣는 거죠. 네. 끓기 전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찬물부터. 그래야지 국물이 우러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끓는 거죠. 지금 막 지금 저희 다 끓고 끓고 있어요. 있습니다. 끓고 있어요? 끓고 있죠. 네. 그럼 여기다가